당신이 30대라면 이 영상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세부터 시작되는 근감소증의 징후들을 놓치고 있다면 10년 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기고 넘어가는 순간 근육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감소증이 30대부터 시작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근감소증을 노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근감소증은 30세부터 시작되어 매년 1%씩 근육량을 앗아갑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30대의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이 감소합니다. 셋째,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자가진단 일상생활 변화 체크. 근감소증의 초기 징후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는 하지 근력 감소의 초기 신호입니다. 건강한 30대라면 3층 정도의 계단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10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상지 근력 감소를 의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을 때 허리나 다리가 빨리 아프십니까? 코어 근육과 하지 근육의 지구력 감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뚜껑을 열거나 단단한 포장지를 뜯을 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손목과 전완, 근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렵습니까? 근육의 유연성과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 신체 측정 테스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신체 측정을 통한 자가진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매우 정확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종아리 둘레 측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 덩어리이며 전신 근육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허벅지 둘레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벅지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했을 때 남성은 50cm, 여성은 45cm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력 측정도 전신 근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악력계가 없다면 테니스공을 최대한 3개 쥐어보세요. 10초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근력 감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는 하지 근력을 평가합니다. 팔을 가슴에 교차한 채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5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세요. 12초 이상 걸린다면 하지 근력 저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 균형감각과 지구력 평가. 근감소증은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감각과 지구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테스트들로 확인해 보세요. 한 발로 서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눈을 감고는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다면 근육의 협응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분 걷기 테스트도 유용합니다. 6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걸어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세요. 30대 남성은 700m, 여성은 650m 이상 걸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계단 오르기 지구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간 후 심박수가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세요. 5분 이상 심박수가 빨라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 모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진단 생활 패턴 점검. 근감소증은 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입니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간이 150분 미만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최소 운동량은 주당 150분의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보다 적다면 근감소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 미만입니까? 30대부터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이거나 수면의 질이 나쁩니까?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므로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근육 합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습니까?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자가진단 신체 구성 변화 관찰. 체중계 숫자만으로는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체 구성의 변화입니다. 같은 체중이지만 옷이 더 헐렁해졌다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배만 나오는 체형 변화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근육의 선명도를 확인해 보세요. 팔뚝, 어깨, 허벅지의 근육 라인이 예전보다 덜 뚜렷해졌다면 근육량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증가했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 대사율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자가진단 혈액검사 수치 확인. 정기 건강검진 시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들도 근감소증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크레아티닌은 근육 대사의 부산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크레아티닌 수치도 함께 감소합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부민 수치도 중요합니다. 알부민은 단백질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근감소증 환자에서 종종 낮게 나타납니다.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30 ng/ml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남성의 경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일곱 번째, 자가진단 기능적 평가.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 감소가 아니라 기능적 능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다음 기능적 평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의는 하지 근력과 파워를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어렵습니까? 의는 하지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렵습니까? 상지 근력과 어깨 관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걷기가 어렵습니까? 보행 속도는 전신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는 동작이 어렵습니까? 고관절 굴곡근과 코어 근육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여덟 번째, 자가진단 통증과 피로도 평가. 근감소증은 만성 통증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회복이 느려졌습니까? 근육량이 줄어들면 같은 활동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허리나 목,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습니까? 코어 근육과 자세 유지, 근육의 약화로 인한 통증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오래 지속됩니까? 근육의 회복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후에도 피로감이 지속됩니까? 근육량 감소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가진단 정신적 변화 확인. 근감소증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동반합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증가했습니까? 근육량 감소는 자신감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졌습니까? 근육과 뇌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근감소증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이 감소했습니까?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대응 방안. 근감소증을 30대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시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0대나 50대에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절한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3개월마다 위에서 제시한 자가진단 테스트들을 반복하여 변화를 추적하세요.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자가진단 항목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전문의는 정밀한 체성분 분석, 근력 측정, 보행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근감소증이 30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30대는 근육을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40대, 50대에도 20대 못지않은 근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